자,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그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 공부 방법에 따라서 정말 돌아갈 수도 있고 직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포괄해서 공부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숲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 같은 전문가가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 범위까지만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것에 따라서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막 너무 어려운 것까지 막 이렇게 공부하거나 하면은 남들보다 시간적인 면에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또 너무 부족하게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을 갖다가 먼저 분석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럼 먼저 공무원 9급 출제 경향 및 효율적 대비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공무원 어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나왔던 어휘 문제는 그냥 대강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능 단어가 한 요 정도 나왔고 어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수능을 초과하는 그 단어들은 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비법 수능편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공무원에서 기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선식 영단어 공편토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수능 수준을 초과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어휘 문제에서 2009년에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전 것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놀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 9급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 나중에 가서 써먹지도 않을 GRE 수준까지 그 높은 수준까지 낼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점차적으로 어휘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단어를 내야지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기출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2010년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0년도 국가직 9급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tspoken이라는 그러한 수능 단어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수능을 초과하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여러분들 모르면은 맞출 수 없었던 문제죠. 그죠? 자, 공무원에서 한 문제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을 초과하는 그 수준까지 했어야만 했다. 2010년도에. 자, 1번 문제가 이랬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관용어 문제였습니다. 이 관용어나 수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예요.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관용어나 수거도 수능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려운 수거 같은 게 딴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괴롭혔거든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행히 최근 추세는 2010년도에는 이러한 관용어나 수거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용 표현이지만은 문제 내서 다 맞출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2011년도 이따가 볼 테지만은 2011년도는 거의 수능 수준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Mary and I have been friends over 10 years. 자, 메리와 나는 10년에 걸쳐서 친구여 왔다라는 얘기죠. 10년간 친구였었어요. 그러나 나는 때때로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그녀에게. She is as deep as a well. 그녀는 깊다. well이 명사로 쓰이면 뭐예요? 부정관사가 붙으니까 명사겠죠? 우물이죠. 우물만큼 깊다라고 했습니다. 10년간 친구였었어요. 10년이 넘게 친구였었는데 때때로 그녀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낀대요. 그녀는 우물과도 깊다. 10년간 사귀었지만 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보세요. Easy to persuade. 설득하기 쉽다. 어렵다는 얘기인지 이건 아니겠죠? Simple to satisfy. 자, 만족시키기에 아주 간단하다. 아니죠? Impatient to deal with.
자, 처리하기에, 다루기에, 그녀를 다루기에 그녀가 아주 조바심이 있거나 아니면 인내성이 없다, 인내력이 없는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처음에 유추했던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많은 관용 표현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도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는가. 앞뒤 내용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용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그래서 다 수능이나 중학 단어입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서 우물만큼 깊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온 것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세요. 자, 3번도 수거 문제입니다. 근데 크랍업이라는 수거를 이미 알고 푼 학생은 정말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정말 천재 수준으로 한 그러한 학생일 것입니다. 대부분 크랍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해에 나오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수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고, 요 크랍이라고 하는 것이 수확하다, 경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자, 또는 농작물을 갖다 뭐 기르다, 자라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걸 알고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 그래서 꽤 자주 간단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feels, 느껴진다, out of reach, 도달 밖으로 느껴진다, 도달하기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모든 문제들과 그러한 도전 과제들 때문에. 근데 어떤 도전 과제들이냐면 크랍업 하는, 자, 뭔가 자라는데 위로 탁탁 이렇게 자라난대요. 탁탁 발생하는 어떤 그러한 도전 과제나 문제들이겠죠. 어떤 또는 자라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nominate 하면은 지배하는, finish 끝내는 아니겠죠.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생하다,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참 간단한 삶은 힘들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증가하다, 업 때문에 이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꽤 종종 살다 보면은 이때 가끔 가다가 뭐 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가끔 가다가 발생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해픈이죠. 그죠? 예. 갑자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농작물이 위로 딱 자라나듯이 숨어 있던 씨앗이 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크랍업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은 이와 관련된 범위의 그 많은 그러한 수준의 수거를 암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크랍업 정도는 사실은 크랍 단어는 수능 수준이지만은 요 자체에 대한 수거는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수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능을 초과하는 수거까지 다 암기를 해야 하느냐?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1년도까지 일단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수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경선식 영단어 수능 수거가 있습니다. 경선식 영수거,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편 그 정도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거 문제도 해결하고, 어렵게 나온다 할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까지 거의 합격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 시간이 남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수능을 초과하는 관용어나 수거까지 도전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2010년 또 국가직9급의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보죠. 자, 공무원 수준, 즉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들이 3개가 출제가 됐고, 이렇게 요것도 수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 이런 판단이 쓰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2010년도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번이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까지 해야지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다 수능, 요거 수거에 나왔던 거고 수능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수능을 초과하는 그런 어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능, 그 다음에 여기선 공무원. 네.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까지. 그래서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4문제 중에서 2문제, 무려 2문제나 됩니다. 2문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2011년도로 넘어오면은 조금 더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떨어지면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변별력이 없어지거든요. 예. 자, 2011년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처음에 이것도 수거 문제였습니다. 자, 수거 문제인데 단어가, 이 문제에 쓰인 단어가 공편토에 있는 단어들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편토 단어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요 다 수능 수준의 단어들을 이렇게 요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기에 나오는 수거들 한번 봅시다. regardless of. 자, 요거는 수능 수준의 수거고 with regard to 요것도 수능 수준의 수거입니다. 그다음에 on behalf of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to the detriment of 요것은 수거라기보다도 요 단어를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수거로서 암기할 필요가 없네. 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뭐뭐에 손해가 끼치도록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손해라는 요 공무원 수준,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단어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수능을 초과하는 어휘 수준을 갖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었던 것이고 수거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 났냐 하면은 경선식, 영수거, 초스피드 암기비법 수능편에 다 나왔던 그 수거들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빈칸 넣기에서도 역시 수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made와 연결되는 그런 전치사와 관련된 수거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양도하다 이런 뜻으로서 made over가 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make up 수능 수거, 그 다음에 make out, make up for 다 수능 수준의 수거입니다. 그런데 make over도 경선식 영수거에서 제가 전치사나 부사에 대한 뜻으로서 잘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건너서 넘겨서란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수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give over도 가르쳐드렸었고 take over도 가르쳐드렸습니다. 넘겨줘서 이런 뜻이에요. 넘겨줘서 만들어서 넘겨준다 이런 뜻이니까는 역시 양도하다로서 유추는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수능 수거 수준을 거의 그 내에서 났고 약간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온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세 가지 다 아니까 나머지는 오버를 판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수능 수거만 했으면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지만은 이게 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알고 있어야만 하겠다. 그래서 1번도 그랬고 3번도 그랬고 아까 2번도 그랬죠.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4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나머진 다 수능 수준의 단어였지만은 오그멘터티브 요거는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자,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는 바로 뭐예요? 일단은 어휘는 수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공편토까지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그 다음에 수거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 수거 수준까지 어느 정도는 기본을 완성을 해놓으면은 거의 풀리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울시 9급에 대해서 2011년도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9급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2010년도, 2009년도까지도 그 이전까지는 말할 것도 없이 공편토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를 초과하는 GRE 수준까지 나왔던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으면서도 어렵기로 유명한 시험이 바로 서울시 9급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문제도 이제 어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GRE 수준의 단어는 하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2011년도에서는. 공편토 내에서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다 수능 단어가 나왔어요. 1번은. 자, 그렇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출제가 또 중간중간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수능을 초과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자, 13번 문제까지 있었네요. 자, 13번 문제도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단어들 뜻까지 있었죠. 위저블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도 나오는 그러한 단어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들 살펴본 결과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느 범위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수능은 당연히 해야지 되겠죠. 문법 독해에서는 수능 단어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휘를 위해서는 공편토까지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수거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수능
수준의 그러한 수거가 다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90% 이상은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10%가 나오더라도 아까 봤죠, 그죠?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과목까지 합격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거나 관용어 기출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나 공무원 기출문제나 아니면 쉬운 수능을 초과하는 것 중에서도 좀 쉬운 수거나 관용어를 어느 정도 그냥 보충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요 세 개만 완벽하게 하면은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에서는 정말 완벽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얼만큼 적중을 시켰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최근 2, 3년간에 걸쳐서 100% 사실 적중을 다 시켰어요. 서울시 9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어드밴스 코र्स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요 경선시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공편토는 예전에는 워드 스펀지란 책이었었는데 요걸 대대적인 개편을 해가지고 이센셜 코스 1, 2와 어드밴스 코스를 그냥 책을 완전히 분리시켰거든요. 예. 자, 그랬을 때 이센셜 코스 1, 2에서 9까지 배선 100% 다 출제가 됐고 서울시 9급은 어드밴스까지 포함해가지고 100% 다 적중을 시켰습니다. 예. 자, 그러한 경험이 있고 많은 어휘를 봐왔고 10년 넘게 어휘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갖다가 과감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서 여러분들이 요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무원 문법 문제는 정말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세한 문법 사항이나 이런 게 좀 간혹가다 또 출제가 됐고 그 이전에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문법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부터 어법 문제가 굉장히 독해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나오도록 변화가 됐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못해왔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점차 문법도 정말 필요한 문법들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에서 100%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서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 100% 다 적중이 되었던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수능을 벗어나는 아주 두꺼운 문법책까지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문법은 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독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도 독해와 관련된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문법에 있어서도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2010년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에서는 look forward to 다음엔 동명사가 온다든지 명사가 온다. 초통문이라고 하는 건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 다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00% 적중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이 말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시제일치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고 시제일치로 considering that이라는 표현으로서 독립분사구문으로서 뭐뭇을 고려해 보건대 이런 기본적인 분사 구문이었고 그 다음에 명사 앞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어떤 걸 넣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은 초통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가지고 설명했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으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2010년 6번 문제도 전치사 다음엔 구가 오고 접속사 구나 어떤 단어 하나가 오는 거죠. 절 앞에는 접속사가 온다 이런 문제. 이거 구문하는 문제도 기본적인 문법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앞문장 일부나 전체를 받는 위치. 그리고 더 비교급 문제가 나왔고 4번은 더 비교급에서 그 문장을 갖다가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는 원래 더 비교급이 없었을 때 원래 문장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문법 문제 풀이해서 그 문제대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 수능 수준에서 또 출제가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문법 문제와 관용어나 수거나 이런 게 짬뽕된 그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by no means 수능 수거에서 나왔던 그러한 수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고 애주 주어 동사 이것이 양보나 이유를 나타낸다.
문법에서 어느 정도는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초통문에 나왔던 그러한 문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부정어 as 1급 as A 하면은 요 부정어가 주어로 와가지고 동등 비교를 하지만은 원래는 요것이 최상급이 된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 as well as B의 동사는 A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A에 일치시킨다. 수에 일치해서 또 가르쳐드렸던 그러한 문제가 나왔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이 주어지고서 영작을 잘한 것은 이런 문제인데 문법 문제였어요. I wish 다음에 가정법 시제가 오는데 특이한 시제가 오기 때문에 이건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제가 문법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역시 초통문에서 배웠던 그러한 문법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2010년도에선 그래서 초통문에서 다 나왔고 수능 범위에서 출제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01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자, 2011년도 한번 봅시다. run out of 하면은 뭐뭐시 다 떨어지다,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수능 수거에서 나왔던 그러한 수거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 문법 사항으로서 초통문에 나왔고 투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도 역시 수능 수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most는 명사 앞에 쓰여 가지고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대부분의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것도 기본적인 문법 사항으로서 자주 나오는 문법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투투구문 뭐 기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자, 6번 같은 경우 the last man 투부정사. 자, 뭐뭐 할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것은 뭐뭐 할 마지막 사람, 다른 사람이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결코 뭐뭐 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건 직역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의역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러한 관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라는 것과 병치로서 would rather A than B에서 A와 B는 동사의 원형이 다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병치 문제. 그래서 이 두 개가 짬뽕된 문제로서 수능 수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so 다음에는 형용사, 관사, 명사가 나오지만은 search 같은 경우는 관사, 형용사, 명사 요 순서도 잘 나오거든요. 예, 역시 초통문에서 가르쳐드렸던 것이고 take it for granted that 요것은 수능 영수고에 나왔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even though는 비록 뭐뭇이지만 요것은 사실 문법 왕초보 탈출 강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접속사예요. even though. 예, 그래서 다 수능 수준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object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 예. 그래서 to가 투부정사로 헷갈리기 쉽지만은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그러한 표현은 굉장히 또 어법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가르쳐 드렸던 것이고 간접 의문문의 순서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수의 일치 기본이 나왔고 if절이 생략과 도치 문장. if가 생략된과 동시에 주어와 헤드가 이렇게 도치가 돼서 if가 이렇게 생략이 되면은 주어 플러스 헤드가 헤드 플러스 주어로 이렇게 도치되는 이런 문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통문에서. 다 수능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줄친 문제 어법사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장이었는데 자, 1번 보시면은 오형식에서 목적보호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다. 이것도 초통문에 설명드린 거고 명사 다음에 앞에서 나오든 뒤에 나오든 분사는 수식하는 분사와 수식받는 명사의 관계를 따져서 선택하라.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초통문에 나왔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타동사 플러스 동명사가 나오는 거, 그 다음 병치구조 문제 다 수능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문법은 굳이 어려운 단계까지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시간 낭비 괜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은 문법 왕초보 탈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명사가 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구는 뭐고 절은 뭐야?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문법 왕초보부터 시작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문법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어요?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 출제가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문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론 플러스 수능을 기반으로 한 기출문제와 예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문제다라고 알 정도로 많은 문제를 사실 풀어봐야지 돼요. 그래서 강의로서는 이렇게 끝내고 기출문제 및 응용문제 풀이 연습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는 이 이상 더 초과하는 걸 들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공무원 독해 문제는 지문을 뭐 다 살펴보지 않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독해 수준은 지금 출제되고 있는 수능 수준과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독해 수준은.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싸움이죠, 사실은. 직독직해를 통해 가지고 빠른 독해를 해야 하는 그러한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수능보다는. 아무튼 그 독해 지문의 수준은 수능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 수준은 수능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수준을 초과, 수능 수준이라기보다도 경선식 영단어, 수능에 나오는 단어를 초과해서 공편토에 나오는 단어가 어느 정도 쓰이냐면 한 지문에 아예 안 쓰이는 경우도 많고 많이 쓰여봤자 한 2개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에서 독해 비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 비법으로 해석 안 되는 지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된 문제들에서. 예. 자, 그래서 그 독해 강의나 문법, 통쾌한 문법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샘플 강의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단어 강의 못지않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른 선생님들이 놓치는, 간과하는 그러한 쉬운 설명이나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9급 독해 준비는 통쾌한 독해 기본과 그 다음에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완성 과정만 하면 돼요. 10강, 10강입니다. 네. 아니, 20강 가지고 독해, 무슨 독해 강의를 합니까? 다른 선생님들 거의 막 50강 넘게 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익히는 게 아니에요. 독해에서 이 지문은 뭘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가 나왔으면은 중간에 뭐 형용사나 뭐 부사 다 들어가더라도 명사까지 끊어가지고 이걸 뭐 주어로 해석한다 뭐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면 무조건 뒤에서 수식한다. 이러한 독해 비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갖다가 여러분들 혼자서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제가 또 직독직해를 가르쳐 줍니다. 예, 직독직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직독직해를 통해 가지고 속독 훈련을 당연히 해야지 됩니다. 알겠죠? 시간 싸움도 굉장하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는. 자, 그래서 요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제 강의를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샘플 강의라도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공무원 9급 전체 커리큘럼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은 문법과 독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은 시간이 굉장히 지체됩니다. 그죠? 예. 사전 찾아봐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해석하다가 단어 때문에 탁 막혀버리면은 다시 요거 찾아본 다음에 다시 또 해석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단어 실력이 부족하면 문법 독해의 속도도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을 갖다가 기본으로 공부를 먼저 해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경선식 영수고 초스피드 암기 비법과 공편토와 요 강의들을 다 병행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공편토하고 이걸 하루에 뭐 한두 강씩 정도 듣고 나머지를 뭐 한두 강씩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전 과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시간씩 공부를 한다, 영어에. 예. 그러면은 2개월 내지 3개월이면은 충분히 복습까지 포함해가지고 2개월에서 3개월이면은 충분히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너무 커리가 간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 제가 왜 고효율 영어 강의의 선두주자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줄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